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LH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경찰은 LH 직원 13명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3대 중 절반 이상이 통화와 문자 기록이 삭제된 사실상 깡통 상태였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강제 수사가 늦어지면서 증거인멸을 했을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서로 공유했는지 또 외부로 유출했는지 그 여부를 밝힐 핵심 증거 중 하나인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신 장비가 있는 경찰청 본청에 휴대전화를 보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19%,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시지가가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까지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다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만 걷어가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9억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확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 92%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사는 서울은 남 얘기일 뿐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다가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연장됩니다. 음식점,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되는데요. 다만 어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결혼 전 예비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돌잔치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최대 8명까지로 허용 인원이 축소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선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노인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포함해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 대상은 약 380만 명입니다. 원래 3분기에 맞기로 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도 2분기로 당겨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3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82명이고요. 백신 접종 현황은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약 74%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좀 해소되나 싶었는데요. 오늘은 올봄 들어 첫 황사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유입되겠고요. 오전이면 이 황사가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또 한편 새벽 사이 약하게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치고 있는데요.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화요일 오늘 건강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할 거냐 하면요. 이거 할 건데 화면으로 보면서 퀴즈로 오랜만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실까요?
네, 이거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에도 취약하다. 네, 이거 방치하면 족부 괴사, 실명, 사망까지 이게 뭘까? 이게 사실 뭐- 뭔가 지병과 관련된 네. 거긴 한데 그쵸? 지금 힌트가 족부 괴사. 족북에서 정답. 무좀. 무좀 있으면 코로나 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괴사까지 온다고 하니까. 예. 좀 솔깃한데요. 아니 이걸로 고생하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족부 괴사까지 가고 실명까지 가고 눈에도 이게 여러 이 건강에 정말 치명적이더라고요. 이거 네. 걸리면. 살짝 감이 오긴 하는데. 그죠? 네. 자, 세 분께 정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뇨! 그렇습니다. 당뇨. 당뇨. 네. 그래서 공개하는 오늘의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화면 보시면 자, 당 중독의 경고, 혈당을 잡아라입니다. 자, 사실 당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혈당 관리죠. 저는 사실 평소에 빵이랑 떡순인데 듣기만 해도 약간 좀 죄책감이 밀려오네요. 근데 이제 건강 관리하면 저 정말 자신 있는데 혈당 관리는 신경을 좀 안 썼던 것 같아요. 당뇨는요, 4대 성인병 중에 하나죠.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그리고 당뇨. 항상 고혈압 뒤에는 당뇨가 따라오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10초마다 3명씩 발병하고요. 우리나라도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체중 늘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운동량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에 실패하기가 쉬워서 자칫 당뇨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뇨에 걸리면 코로나19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만약에 걸렸을 때 그 증상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평소에 작은 습관만 하나 고쳐도요. 네. 건강도 잡을 수 있고 특히나 당뇨가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에도 취약하다고 하니까요. 그 습관들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 중독의 경고, 혈당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죠.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생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생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네. 네, 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을 우정의 무대 분위기로 만들어. 네, 독보적인 가창력,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야말로 트로트의 디바죠. 문희옥 씨,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행복한 아침에 눈 뜨신 여러분, 행복한 가수를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에서 많은 공부하고 갈 거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출연하신 이후로 또 오랜만이에요. 한 2개월 됐나요? 그렇죠? 네. 여전히 바쁘시죠? 네, 괜찮습니다. 바쁩니다. 제가 듣기로 문희옥 선배님이 80년대에 아이유였다. 들었어요. 아유. 1987년도에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19세이셨다고. 네, 그렇죠. 19살이었어요. 아이유,
아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인기가. 사진 나오고 있죠. 아유, 맞네요. 저안경 유행했어요, 저 때. 아 맞아요. 예. 저 때가 고3 땐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고 3학년. 고교생 가수 이래가지고 아주 대단했죠. 진짜 아유랑 닮았네. 그러고 보니까 아주 그 대단했어요. 모습이 그때 그대로시네. 많은 사랑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무명 시절이 없이 바로 막 그렇지. 승승장. 데뷔하자마자 네. 바로. 예.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예. 있어요. 아니 근데 뵐 때마다 관리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이 그냥이에요. 그냥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건강해지고 싶으니까. 아니 근데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노래할 때 보니까 살랑살랑. 아니 어쩜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아 오늘 아침이라 제가 좀 많이 좀 절제한 거예요. 막 하고 싶었는데 살랑살랑 하느라고. 근데 문희옥 씨가 건강을 더 챙기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가족력이 있어서 예, 저희 이제 부모님과 네. 가족, 네. 형제들이 가족력이 있어서 네. 더 유독 그렇게 아프고 싶지 않잖아요. 네. 예,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지.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그러니까 늘 조심스러워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다고요. 아이고. 근데 그 집집마다 네.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나 그런 그 건강에 대한 가족력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지금 아우 화려해라. 아버지 어머니가 심근경색하고 당뇨 고혈압 요런 게 있으셨고.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심근경색으로 또 스텐트 수술을 그러셨어요?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우리 큰 언니가 또 유방암으로 또 큰언니시군요. 수술을 했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제 밑에 동생이 부정맥 아, 똑같은 그렇구나. 심근경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더 신경 쓰실 수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화려해요, 문희옥 씨. 건강해서 좀 소문이 나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당뇨 같은 경우에 가족력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연관이 많죠. 아이, 어떡해. 이제 당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1형 당뇨인 경우에는 거의 유전된다고 보고요. 제2형 당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제2형 당뇨인데 네. 2형 당뇨가 비교적 유전력이 적다 하더라도 네. 부모님 중에 한 분만 당뇨가 있어도요. 네. 20-30% 정도는 그 자녀가 당뇨를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자녀분이 세 분이시니까 세 분 중에 한 명은 꼭 당뇨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모님 두 분 다 만약에 당뇨가 있다면은 네. 그 비율은 4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수 문희옥 씨와 함께 혈당 낮추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네, 건강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대기실에도 막 달콤한 과자들 항상 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나오면 오늘도 초코과자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설탕하면 일반적으로 뭐 건강의 적이다, 뭐 당뇨의 원흉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설탕 자체는 그렇게 큰 죄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가장 빨리 에너지로 변화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래하는 게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가수분들이 이렇게 보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달달한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 이게 이제 설탕 남용이 돼가지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음식들의 설탕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깃밥이 각설탕 20개고 떡볶이가 9개, 팥빙수가 29개, 짜장면이 15개, 캔커피가 7개, 이온음료가 각설탕 10개가 들어갑니다. 아니, 이온음료 운동할 때 제일 많이 먹는데 그렇죠. 설탕 마시고 있었네요, 지금. 아니 저는 놀라운 게 공깃밥이 20개라는 거예요. 제가 공깃밥을 잘 먹어요. 그렇죠. 네. 달달하잖아요. 네.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네. 콩밥을 더 좋아하고. 네. 뚝딱 한 공기 뚝딱 먹는데 제가 그럼 각설탕 20개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좀 설명이 필요한 게 네. 공깃밥 하나에 들어있는 거는 설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깃밥 하나를 다 드시면 우리 몸이 소화 흡수를 해서 각설탕 20개의 열량을 낸다. 네. 그래서 예를 좀 든 거고요. 실제로
밥에 누가 설탕을 이렇게 넣겠습니까? 이게 환산을 하는데 그 뒤에 나왔던 뭐 팥빙수랄지 음료랄지 이런 거는 순수한 설탕으로 저만큼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화면에서 봤던 게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먹을 순 없고 약간 설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설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설탕을 안 넣으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먹더라도 설탕을 덜 먹는 거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GI 지수, 그러니까 당 지수가 좀 낮은 것들을 먹는 건데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이제 밥 대신에 현미 먹고요. 네. 밀가루 대신에 통밀가루 이런 거 먹는 것처럼 이게 뭔가 좀 거친 음식, 입에서 좀 덜 단 음식 이런 거로 바꾸는 게 설탕을 덜 먹는 거와 같은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도 당뇨로 좀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당뇨가 있으셔서 집에서도 뭐 혈당 체크도 하시고 네. 꾸준히 관리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나이도 좀 아직 어리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혈당 관리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매일매일 숙제하시는 기분일 거예요. 네. 먹어야 하는 음식들 하나하나.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숙제 매일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관리하기 어려운데 혈당이 높았을 때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것이 바로 혈관이죠. 문희옥 씨도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다 혈관 쪽의 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장기들이 바로 말단 부위. 그래서 당뇨족이라고 하는 발을 심하면 절단하는 사건도 생기고요. 그리고 눈도 망막 끝에 있는 것이 마지막 혈관이기 때문에 이 눈도 실명에 이르기도 하죠. 또 콩팥도 아주 혈관이 많은 장기라서 심하게 당뇨 관리가 안 되면 투석을 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혈당 관리는 곧 혈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무섭네요. 네. 그런데 당뇨 환자들이 당을 먹으면 안 되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막 사탕 이런 거 갖고 저혈당 다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일단은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당뇨도 문제지만 저당 같은 경우, 저혈당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당뇨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우리 몸은 인슐린이 나와서 얘를 이렇게 낮춰주거든요.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혈당들을 떨어뜨려 주는데 인슐린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쓸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뇨가 있더라도 이렇게 설탕을 드셔줘야지만 이제 그 혈당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당뇨가 되시면 이게 많아서도 걱정, 적어서도 걱정해서 정말 혈당과 관련된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되는 그런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걸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좀 달콤한 음료 드시면은 맹물 마셨을 때보다 훨씬 소변이 많이 나와요. 우리 몸이 과도한 당을 빨리 낮추기 위해서 이제 배출을 하는 과정에서 미네랄, 우리 몸속의 미네랄을 많이 빼앗길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칼슘이 빠져나가서 뭐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이 우리 몸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들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노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근데 당뇨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 호르몬과도 문제가 있지만 그렐린이나 렙틴과 같은 식욕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살이 쪄서 당뇨가 왔는지 당뇨가 와서 살이 쪘는지 모르지만 결국 비만이 유도되게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간도 안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만성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근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중독성, 당 중독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단맛도 중독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달한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딱 먹으면은 어떤 표정 지어주세요. 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얼굴 표정들.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그 설탕이 주는 그 달달한 행복감이 주는 중독성인데요. 중독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더 많은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단맛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먹지 않으면 그거에서 오는 이제 반대적인 증상, 막 짜증이 나고 더 달라고 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당도 이런 중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담배나 이런 약들처럼 그렇죠. 단 거는 저는 끊을 수가 없는데, 단 거 좋아하세요? 단 거 좋아하죠.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저희 엄마께서는 사탕 하나만 드셔도
속이 아파하고 안 드시는데 당뇨가 있으시고요. 어. 저는 단 거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엄마만큼은 아닌데 그건 좀 제가 좀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은 조금 젊으시기 때문에 이 당뇨에 대한 인슐린 저항성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그래요. 다행인 거네요. 네, 앞으로 조금씩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젊었을 때야 뭐 단 거 우리 군대에서 힘든 훈련 받았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그 초코 땡땡이거든요. 그럼요. 파이네. 그거 이렇게 숨어서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저 미팅 했는데 그때 빵집에서 주로 했어요. 근데 빵 순이가 빵을 얼마나 먹나. 거기에다가 우유를 또 초코 우유도 먹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당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하여간 이렇게 하고 하나씩 해보세요. 네. 하루라도 단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먹어야 풀린다. 습관처럼 단 것을 찾거나 배불러도 단 것은 들어간다. 떡이나 빵, 면 등의 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고 요요가 온다. 스스로 단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다고 생각한다. 몇 개? 저는 2개. 2개? 전 3개네. 저도 하나요. 하나? 하나. 저는 4번 하나요. 4번 하나. 예. 오. 이게 뭔가 많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3개 나온 분 계신가요? 저 3개. 어머. 네. 이 테스트 진단 항목 중에서 6개 중에 3개가 해당되면 당 중독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 뭐 먹은 다음에 어. 꼭 커피 안주를 찾아요. 커피 안 빵 좋아. 드시잖아요. 커피 먹을 때 또 빵 하나 빵 먹고. 먹고. 아니 근데 혜선 씨가 네. 이거 얘기 듣고 표정이 좀 안 좋은데요? 사실은 저희 아까 아침에 와서 공복 혈당을 잰다고 쟀는데 이게 뭐 당 중독도 좀 무서운데 네. 공복이 더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김혜선 씨만 한 게 아니고 문희옥 씨도 공복 혈당하고 그 초코땡땡하고 그 네. 뭐 찰떡하고 네, 네. 드신 다음에 예, 또 예. 30분 있다 또 쟀죠? 또 네, 됐어요. 맞아요. 예, 그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네. 예. 아, 오자마자 오자마자 공복 혈당을 사전에 체크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오자마자 아팠어요. 저렇게 바늘로 찔러대서. 처음에는 공복에는 네, 99가 공복 혈당 나왔고 아주 정상이시네. 혜선 씨 같은 경우는 89 정도 나왔습니다. 초코가 좀 맛있더라고요. 이제 드시고 아침부터 30분 뒤에 되셨군요. 단 걸 먹고 이제 또 체크를 하는 거죠. 피 2번 봤어요. 아이고. 아유, 올라가죠. 저렇게 차이가 나네. 그리고 혜선 씨 같은 경우도 네. 89에서 오, 와. 150반. 저거 문희옥 씨 거죠? 네. 그러네요. 제 거네요. 자, 그리고 혜선 씨 같은 경우는 104로 올랐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무심코 먹은 간식 한 네. 입이 이 정도로까지 혈당 확 올리네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피 2번 봤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올라간 거고 네. 문희옥 씨도 거의 50 넘게 와, 60 너무 가까이 지금 혈당이 올라갔죠. 물론 30분 만에 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의 효과가 나오려면은 2시간 정도 있다 재시는 게 좋은데 오늘 저희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혈당 잴 때 꼭 공복 혈당을 주로 재시는데요. 네. 식후 혈당을 꼭 재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평균 혈당을 재볼 수 있는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재볼 수 있죠.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재볼 수 있는 공복과 식후 혈당을 정말 숙제 검사하듯이 매일매일 재야 내가 얼마나 혈당이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알 수가 있죠. 저혈당도 문제지만 또 고혈당도 문제니까 이런 변화의 폭을 잘 알면 아 내가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정도 높아지는구나. 이 정도 잘 관리가 되는구나를 금방금방 피드백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평소에도 관리할 때 좀 재보셨어요? 공복 아니요, 혈당하고. 잘 안 재는데 네. 아이, 정말 또 귀찮은 거 하나 또 해야 되겠네. 좀 수시로 좀 재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네. 나는 줄 몰랐는데 조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딱 2번만 해보십시오. 네. 이 혈당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혈당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 혹시 당뇨를 미리 좀 짐작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이런 거 있을까요? 아, 조금 간단하게 네. 볼 수 있는 걸 준비했는데요. 네. 네. 당뇨 있으신 진단법을 분들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당뇨 자가 진단법 이럴 때 당뇨를 의심하세요라는 건데요. 네. 첫 번째. 목에 살이 쪄요? 살이 쪘다? 네. 박사님. 박사님 괜찮으세요? 우리가 당뇨를 집에서 쉽게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몇몇 가지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목둘레를 가지고 당뇨를 예측했던 논문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았어요. 남자라면은 네. 37cm,
그리고 여성이라면은 33cm가 넘으면 네. 그러면 당뇨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갑상선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예.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은 가는신데. 너무 가는 병아리 목처럼 그러네요. 네. 네. 아지같이. 여기서 지금 목 가지고는 우리가 다 보는. 시선이 한 곳으로 가죠. 제가 보기엔 절반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차 박사님 집에서 한번 재보시고요. 아유,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잇몸 질환이 생겼다. 잇몸 질환. 네, 잇몸 질환이 생겼다면 당뇨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근데 잇몸 질환은 피곤하면 바로바로 생기지 않나요? 이게 당뇨랑 보통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정상이신 분들에 비해서 무려 3배나 그 치주 질환, 잇몸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그 20대인데 이가 다 빠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당뇨가 있었더라 하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자꾸 생긴다 하시면은 한번 당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반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잇몸 질환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합병증이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가진단법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뇨를 본격적으로 잡을게요. 어떻게 잡냐면 먼저 지압법부터 좀 알려주시면. 네, 제가 앞으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나가서 문희옥 선생님도 같이 한번 가서 배워볼까요? 자, 지압법. 네, 앞으로 모시고, 네. 자, 저희가 혈당을 잡는 혈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혈당을 손으로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혈당 잡는 혈자리는 소부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살짝 쥐어보시면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부위가 있어요. 네. 여기가 바로 소부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네, 반대편 제가 한번 스티커로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새끼손가락 네. 끝이 닿는 부위. 네. 보여드려 볼게요. 네.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주름에 있죠. 좀 손금 주름에 있는 부위입니다. 소부혈을 자극해 주시면 좋은 이유가 그 인슐린의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부혈을 자극해 주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소부열. 네. 아이들 잼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좀 그냥 TV 잼잼 보시면서 것처럼.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혈당 잡는 혈자리는 발로 내려와 볼 거예요. 네. 잠시만 이렇게 옆으로 한번 서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복숭아뼈가 있죠. 네. 그래서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쏙 들어간 부위가 바로 골륜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고요. 자, 그리고 대칭적으로 안쪽에 위치하는 자리는 태계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네, 여기 태계혈이고요. 바깥이 골륜혈인데 이렇게 V자 모양 만드셔서 이렇게 자극하시면 한 번에 바깥 안쪽 다 잡히죠. 시원한데? 네, 이렇게 골륜혈 보면서 태계혈을 시원하네요. 자극해 주시면 자, 심장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바로 발이죠.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 당뇨발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골륜혈 태계혈을 자극을 해주시면 발 쪽으로의 혈액순환도 도와줄 수 있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어느 정도나 눌러주면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뭐 TV 보시면서 이제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 한 번 누를 때 10초 정도 이렇게 자극해 주셨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10초 네. 정도 해주셨다가 쉬었다가 해서 최소한 3번 이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한번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압 혈자리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문희옥 씨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관리를 더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비법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한 요즘 기온이 상승하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멀리서 걸어오는 두 남자 누구세요? 안녕. 난 빈이라고 해. 안녕, 난 이스타라고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홍원빈입니다. 배우 겸 가수 이성재라고 합니다. 근데 성재 씨,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죠? 바로 이곳에서 이곳에서 자 우리가 체력도 기르고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거죠. 사부님! 오, 오셨다! 와우. 안녕하세요. 가수 문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트러실이 떴다. 독보적인 가창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요계의 원조 디바 문희옥. 홍원근 씨 그리고 이성재 씨 제가 아끼는 후배님들입니다. 그냥 계속 전화 와서 노래 가르쳐 달라고 아주 지겨워서 오늘은 약속 지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트레킹 시작. 시작. 봄 내음을 맡으며 가볍게 걷기 시작하는 세 사람. 슬슬 속도를 내보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아니, 아이고 참.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다 왔습니다. 자 예. 저도 힘들죠.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산에 오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좀 덜 힘들어요. 데뷔와 동시에 많은 인기를 모으며 화려한 전성기를 보낸 문희옥. 하지만 그녀에겐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요. 제 밑에 남동생도 30대 너무 이른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똑같은 지병으로 하늘나라를 갔어요. 엄마도 얼마 전에 심장에 스텐트를 2개를 박으셨고요. 또 당뇨가 또 심하시고 가족들을 보고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체력이 곧 가창력이다.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가수 생활을 지탱하는 힘인데요. 아니, 안 힘드세요? 아니 참 이렇게 힘들어서 무슨 가수를 한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걸음걸이 자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슬렁슬렁 걷는 거 운동 효과가 적대요. 보폭을 넓게 하라는데? 최대한 걸을 때 넓게 하래. 최대한. 아, 최대한 걸 때. 그럼 스트레칭이 되는구나. 이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갔는데요. 와, 야, 이렇게 걸으니까 좀 다른데요? 우리가 1시간만 걸어도 2시간, 3시간 걸은 운동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걸을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마법 같은 시간. 싱그러운 숨내음에 마음도 상쾌해지네요. 아, 좋다. 강 보고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자, 오늘 소리 잡아내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갑니다. 자, 복식 소리 내기 시작!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운동 끝나고 이제 출출할 테니까 자, 먹고 싶은 걸 고르세요. 아니, 쏘시는 거예요? 콜! 사실 저도 굉장히 출출했는데, 야, 갈비짬뽕, 홍게짬뽕, 이거 되게 특이한데? 아, 홍게짬뽕? 네. 나는 갈비짬뽕. 아, 갈비짬뽕. 네. 아니, 근데 선배님, 이렇게 면 요리 이렇게 네. 드셔도 괜찮으세요? 가끔씩 먹어요. 어떻게 면을 안 먹고 살아요. 그죠? 근데 저만의 이 방법이 있어요. 걱정 말고 드세요. 알겠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맛있게 조리되고 우와. 와. 한 마리가 박수. 통째로 들어있어요. 아 그래 이 맛이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있는 짬뽕을 앞에 두고 희옥씨 시방 뭐 하는 겁니까? 에? 이 면이나 이 밥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려고 좀 이렇게 덜었습니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나는 맛있는 거는 놔뒀다가 제일 나중에 먹는데. 고기를 먼저 먹은 이유는 지방이나 이런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후에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좀 살이 좀 덜 찌겠죠. 미리 먹어두면 포만감이 생기니까 확실히 덜 먹겠네요. 그리고 꼭꼭 씹어서 30번 정도는 씹어야 돼요. 30번. 30번.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 선배님 말씀대로 좀 적게 먹었는데도 굉장히 배가 부른. 마지막 이제 꿀팁. 네. 디저트. 디저트요? 디저트 시간입니다.
꿀팁 디저트. 짠. 바나나. 먹어요? 아니 이거 바나나 드시면은 그동안에 먹은 양이 많아서 굉장히 배부를 이게 아니고 텐데.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높아져. 당뇨 위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바나나가 이 안에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밀어준단 말이에요. 밖으로 배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꿀팁을 너무 많이 얻어서 막 기운이 솟습니다. 힘이 솟아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노래로서 선배님께 예, 보답하겠습니다. 노래로? 네. 자, 그럼 실력 한번 볼까요? 네. 가자.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는 바람 같은 그대 햇살 같은 그대 와, 진짜 잘하네. 좋아. 아, 좋아. 쇼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 열량 소모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노래하느라고 고생했잖아요. 힘 빠졌죠? 아우 네. 네, 힘이 빠졌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또 건강한 거 하나 줄게요. 이 가방에. 네? 아니, 또 뭐가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1등 공신은 바로 이거 뭐니 진짜 좋은 건데. 아니 이 귀한 거를 아니, 우리 엄마가 맨날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된다고 흑염소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나서 그냥 땀 쫙 뺄 때 있잖아. 그때는 너무 휘지니까 좋은 이걸 먹어. 그러면은 좀 몸이 다시 가뿐하게 돌아오더라고. 저지방이고 고단백이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당뇨에도 좋고. 야, 역시 우리 생각해 주는 건 선배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우유빛깔 문이요. 사랑해요 문이요 선배님, 저희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오래간만에 한번 선배님들 앞에서 노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봐요. 이봐요. 걸어가는 뒷모습에 한숨만 가득한데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닐까 흐느껴오는 이봐요 외로운가요. 언제나 한결같은 가수 문희옥. 그녀에게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문희옥의 건강 철학은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적당히 운동하자입니다. 말이 되나? 맛있는 거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평소에 식사할 때 식단 관리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 거죠. 아, 너무 잘하시네요. 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 우리 처음부터 봤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자세가 반듯하시고 운동하는 모습에서도 완벽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육부자 인정입니다. 혜선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이제 어제부터 식단 조절 좀 하고 있는데 네. 가시기 전에 이제 짬뽕 정보 좀 주시면 죄송합니다. 너무 먹고 싶어요. 내가 사줄게요. 데려가. 저희가 저 문희옥 씨 그 생활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판넬에 비법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수 문희옥의 혈당 관리 비법입니다. 첫 번째 거 빅빅 워킹으로 체력 업. 오. 빅빅 워킹은 뭡니까? 빅빅. 네? 크고 아. 넓고 네. 조금 더 과장되게. 네. 아, 이게 뭔가 건강하신 분들한테 다 여쭤보면 그 걸음걸이부터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걸으신 한 거예요? 2, 3년 됐어요. 그 전에는 안 걸어도 건강했어요. 운동 안 해도 건강했는데 네. 조금씩 적신호가 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걷기 운동하면서 좀 나름 걸으면 다 좋다고 하니까 네, 무조건 그래요. 걸었죠. 걷기 운동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은 췌장. 그런데 당을 조절하는 기관, 당을 저장하고 분해하고 하는 거는 간인데요. 간 못지않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글리코겐을 저장했다가 또 배출시키기도 하는 근육이죠. 네. 그런데 근육 중에 제일
쉽게 빠지기도 하고 쉽게 찌울 수도 있는 게 바로 허벅지 근육이에요. 당뇨 환자분들이나 암을 앓으시는 맞아요. 분들 보면 허벅지가 유난히 가늘다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면 허벅지만 튼튼하게 키워도 당뇨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잘하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빅빅 워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걷는 모습이 좀 특이했거든요. 특이했어요? 네, 저도 한번 아. 앞에 나가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가르쳐드려야죠. 예. 아니 의상은 또 언제 이렇게 갈아입으신 거예요? 생방송에 최적화돼 있어요. 하는데 이렇게 허리를 좀 세워보세요. 허리를 일단 예, 세우고. 허리 세우고 어깨를 좀 그냥 당당히 피세요. 아주 당당하게. 예. 조금 이상할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뭐 오리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도 날 거예요. 그러면 배 느낌 와요, 안 와요? 싹 와요. 오죠. 일단 여기를 펴니까 그렇죠.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딱 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걸을 때 그냥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털레털레 네, 걷죠, 뭐 사실. 운동 가자. 네. 그러면 이렇게 걷잖아요. 이러면 절대 이게 운동이 안 돼요. 네. 다 세우고요. 내가 평상시 갔던 게 한 20-30cm면 그 1.5배를 더 가세요. 이렇게. 아. 예. 최대한 천천히 많이 가세요. 오. 보폭을 많이 하세요. 네. 와. 그래서 더 빅이죠? 네, 그러면 네. 뭐가 느껴지는지 보세요. 자, 넓혔죠. 자, 어디가 느낌이 가요? 일단 여기 배랑 네, 땡기죠. 네. 그리고 다리에도 힘이 다리 들어요. 이렇게 땡겨. 그러니까 이게 땡겨야만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보폭을 넓게 걷고 한 20-30발자국, 50발자국 가면 숨이 잘. 이렇게 돼요. 뛰지 않았는데. 네. 그럼 그때 또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넓게. 크게. 네, 넓게. 무조건 넓게. 네. 빅. 아니 이거 강추네요, 하면 이거. 자세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스트레칭 효과도 일단 있을 그렇죠. 한번 네. 펴고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워킹 해볼까요? 시작. 빅. 자연스럽게 런지 동작도 섞여 있고요. 그렇죠. 네. 팔을 좀 흔들고. 네. 팔 흔들고. 네. 이거는 이제 평범한 우리 일상의 이 운동하는 법이고 네. 문희옥이가 또 무대에서 걷는 걸음은 또 달라요. 보여주세요. 그 일자로 이렇게 걸어 이렇게. 아, 그 모델 요 모델 워킹으로. 워킹이에요. 집에서 의상을 딱 챙겨 입고 구두를 신고 혼자 이렇게 스텝을 걸어요 이렇게. 모델 워킹. 그러면요 이것도 몇 바퀴 하잖아요. 네. 힘들어요. 골반, 코어 근육을 많이 무대 쓰는 워킹도 워킹법이네요. 좋고 등산용 워킹도 좋고. 사실 네. 이런 실내 운동도 좋아요. 괜찮네요. 네. 네. 요즘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 계시니까. 실내 저 집에서 해요. 예. 부엌에서 이제 거실 쭉 기니까 그냥 걸어요 그냥 이렇게 엉덩이 탁 이렇게 엉덩이.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배에도 그래요. 힘을 줄 수 있고 네. 스트레칭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네. 하체 근육도 단련할 수 그렇죠. 있어서 빅빅 워킹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한번 갈까요? 운동 운동이면 없나요? 또 누구 한번 불러야 되죠.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도와줘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운동생 해몬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포도당을 저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혈관 속에 적은 혈당입니다. 자, 근육을 키우셔야 혈당 조절이 쉬운데요. 가장 큰 우리 몸의 근육이 뭐냐? 바로 이 허벅지와 힙! 네, 혈당은 내리고 혈기는 올리면서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는 혈혈단신 운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혈단신. 혈혈단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한 발 딛기인데요. 자, 한쪽 발 들이쉬고 살살 두 번씩 깡깡깡깡 우리 깡총 뛰듯이 가볍게. 자, 너무 무리하게 힘 주지 마시고요. 가볍게, 정말 가볍게. 자, 다리는 이렇게 두 번씩. 자, 팔은 지금 다리랑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 올라. 짱구네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자,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해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손 허리. 자, 여기에서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머리띠를 누군가 위에서 잡아 당긴 것처럼 세워서. 자, 엄지발가락 세우시고 옆으로 하나. 둘, 자, 무릎 펴셔야 돼요. 네, 꾹꾹. 자, 여기 엉덩이와 허벅지 꽉꽉 힘줘가지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아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드릴게요. 준비, 시작. 자, 엉덩이 빠지지 않게 위로 쭉 세워서 시작. 하나,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중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유지해 주시고요. 네. 자, 옆에 있기 때문에 뒤에가 섭섭합니다. 엉덩이까지 한꺼번에 꽉 잡을 수 있는 운동. 자, 손허리, 다리는 뒤쪽으로. 엄지발가락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에 찍고 콩콩콩콩콩콩 엉덩이까지. 와, 엉덩이가 힘이 쫙 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무릎을 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 서비스로 드릴게요. 따라라! 팔살도 같이 빠져라! 좋습니다. 자, 반대쪽. 네. 자, 딱 3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릎 피셔야 되고 엉덩이 빠지지 않게 지금부터 노래에 맞춰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자, 가볍게 걸으면서.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쪽으로 좀 오세요. 무서웠어요. 좋아요. 자, 준비, 손가리. 자, 깜깜 준비하세요. 4, 3, 2, 렛츠 고, 렛츠 고! 자, 울라, 가볍게. 자, 무리하지 마세요. 하라고 했어요. 좋다! 신나! 3, 자, 어깨 넓이! 손다리! 자, 엉덩이 발짝게! 자, 무릎 펴고! 엄지 하나! 둘! 셋! 넷! 10번만! 6! 7! 8! 9! 야, 8번! 하나, 둘, 침착해. 김혜선, 좋아요. 6, 7, 좋습니다.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 빨리.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자, 뒤로 빠지고, 자, 무릎 펴시고.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5, 6, 7, 8.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 빨리. 자, 무릎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릎 굽히지 마. 좋았어. 자, 마지막 반대편.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뒤로. 자, 둘, 팔은 서비스야. 6, 7, 서비스 막습니다. 두 번만. 하나, 둘, 빨리. 야, 좀 긴장하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해봤습니다. 운동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당뇨에는 뭐? 허벅지 1번 잊지 마시고요. 자, 힘들 때 그때 운동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대박.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운동의 에너지를 느꼈어요. 넓게. 네. 운동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춤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춤추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유익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나죠? 할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땀나요, 지금. 네, 숨차고. 내가 뭐니 해도 꾸준한 운동이 최고죠. 네. 무리하지 않게. 맞습니다. 자, 빅빅 워킹으로 체력 업, 운동까지 알아봤고요. 가수 문희옥의 혈당 관리 비법입니다. 저염 식단으로 혈당 다운. 네. 저염 식단. 네, 그러니까 소금 게 없이 아까도 식사한 다음에 나트륨 빼느라고 바나나 드시고. 네. 그렇죠. 네. 바나나를 마지막에 꼭 먹어요. 어디서 또 왜 제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알겠어요? 네. 다 TV에서 선생님들이 공부한 거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좋죠. 주세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이 잘 빠지거든요. 네. 정말 운동도 중요한데 혈당 관리하려면 이 식습관이 정말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기억이 안 나서 네네. 그 면하고 밥을 나중에 먹고요. 아. 예전에는 국물 음식에다가 밥을 말아서 면도 그렇죠. 먼저 먹었어요. 네. 밥도 먹고. 이제는 그걸 빼고 콩나물, 미나리, 뭐 보곡국이면 먼저 그걸 다 먹고 나중에 밥을 반을 말아서 먹거나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배가 안 고파요. 전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미경 원장님께서 또 식단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혈당을 낮추는 3대 조리법이요. 저염분, 저지방, 저당분이거든요. 이것 기억하시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혈당 잡는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마 채소쌈인데요. 네.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채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땅의 채소만 드실 것이 아니라 바다의 채소인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쌈 쌀 때 뭐 라이스페이퍼나 밀병 쓰시면 전분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겠죠. 대신에 다시마로 싸시면 포만감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올리지 않고 또 섬유질이 높아지는 혈당을 배출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차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양파 껍질 보리차예요. 네, 그러니까 왜 당뇨 환자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염증이라서 우리가 식물 속에 있는 항염 물질을 좀 흡수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바로 껍질에 많죠. 양파 껍질에는 양파보다도 더 수십 배나 많은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4배나 많은 퀘르세틴이 있어서 이 껍질을 좀 이렇게 우려서 육수에 우려 드시는 것도 좋지만 보리차 끓이실 때 저렇게 양파 껍질을 같이 우려내시면은 그런 염증을 억제하고 당뇨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쉽게 먹을 수 있고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염 식단으로 혈당 다운. 그 다음에 뭘까요? 검은 보약 네. 흑염소. 흑염소. 아까 저거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쵸. 맛있어요. 네. 엄마가 내가 늙어서 너를 낳아서 네가 네. 맨날 비리비리 하구나. 무조건 옛날부터 어른들은 흑염소, 여자는 흑염소, 남자는 네. 개소주를 먹어야 된다. 흑염소를 엄마가 이렇게 자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갱년기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 계속 먹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흑염소라는 게 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동네 가면은 건강원 있잖아요. 예전에 많았지. 네. 살코기 먹는 거는 그거 얼마나 먹어야 네. 그 정도 효과 그렇죠. 나려면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살코기 파는 데도 별로 네. 없고요. 제일 좋은 게 즙으로 내서 먹는 거라 아, 즙으로? 건강원에서 항상 즙으로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흑염소를 보양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일단 뭐 흑염소 그러면 까만 염소고요. 예. 근데 얘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요.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인도 같은 데다가 풀어놓거든요. 네. 그럼 얘가 일단은 그 입을 뜯어 먹어요. 입을 뜯어 먹다가 입이 없으면 예,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줄기나 뿌리까지 다 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두면은 그 무인도가 이제 초토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제 약용식품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네. 아니 흑염소가 몸에 좋은 거는 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진액이죠. 흑염소 진액이 혈당을 낮춰주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흑염소 하면 그런 청혈 보양식 이런 말도 떠오르잖아요. 그 말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흑염소를 보신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신자가 몸 신자가 아니라 신장 신자예요. 신장의 기운을 보한다라는 건데요. 이 신장의 양기가 하는 역할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어서 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당뇨 예방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흑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인슐린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도당 대사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흑염소에 들어있는 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 조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드시면서도 아라키돈산이 들어있는 걸 아시죠? 아라키돈산이 처음 들어봤는데 네, 뭐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불포화지방산 중에 일종이고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게 인슐린의 민감성을 좋아지게 만들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이 당뇨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쥐 실험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아라키돈산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런 당뇨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개선되면서 혈당 관리가 좋아졌는데 이걸 끊어도 이 효과가 보통 한 2주 정도 이상은 지속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당뇨주에게 이 아라키돈산을 투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췌장의 특정 세포를 파괴하거나요.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하는 좀 나쁜 성분이죠. 이런 성분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했는데 이 항산화 시스템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 늙게 하는 정말 나쁜 물질이 활성산소인데 이거를 자꾸 잘 없애주는 그러니까 몸이 참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내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당뇨가 없는 중년 남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이제 추적 관찰을 했더니 체내의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은 당뇨 발병 위험이 무려 4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이 흑염소에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흑염소를 섭취하면 좋은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아라키돈산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다른 일이 뭐냐면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식품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함량을 좀 비교해 보면요. 어떠냐면요. 100g 기준으로요. 소고기에는 0.7mg, 돼지고기에는 1.3mg, 달걀에는 1.77mg 들어있는데 흑염소에는 3.1mg이 들어있어서 뭐 소고기의 한 4배 정도의 아라키돈산이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이 흑염소가 당뇨뿐만 아니라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갱년기에 좀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 뇌세포의 노화가 빨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인지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흑염소 속의 아라키돈산은 뇌의 노화를 좀 방지를 해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인지기능 장애 환자에게 아라키돈산과 DHA를 투여를 한 결과 뇌기능 손상과 노화로 인한 그런 인지기능 장애가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비리비리하다고 엄마가 해줘서 먹었을 뿐인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갱년기여서 먹고 있어요. 그 도움이 되나요, 갱년기에? 네, 보통 이제 비리비리하신 분들이 냉증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냉증이 많고 또 갱년기가 되면 더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위로 이제 상열감이 뜨는 경우가 많죠. 근데 흑염소의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차가워지는 이 하복부, 자궁 쪽을 따뜻하게 해서 기를 보충해 줌으로써 이런 냉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미리미리 잘 먹고 있었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네. 저희 앞에도 놓여 있거든요. 맛 좀 보고. 맛 좀 볼까요? 네. 우와. 한약이네. 그렇죠. 이게 뭐 전 잘 마셔요. 흑염소라는 느낌이 안 나 싶었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없네요.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저는 이렇게 음료수 마시듯이 잘 마셔요. 하도 먹기는 먹어버릇해서. 정말 편하네요, 정말로. 네. 근데 이제 진하네요. 흑염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냄새 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흑염소의 특유의 향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진청에서요. 흑염소 특유의 향을 낮추는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뽕나무 사료를 먹였을 때 이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걸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고기의 향이 개선됐고요. 육질이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뽕나무 사료를 먹였을 때. 네. 그리고 건초를 먹은 흑염소에 비해서요. 칼슘 함유량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을 또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이 뽕나무 사료를 먹은 이 흑염소는 향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흑염소가 면역력에도 도움을 준다고요? 네, 면역세포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바로 칼슘이 좀 많기 때문인데요. 칼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다른 육류에 비해서 상당히 그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에서의 대사 산물을 서로 순환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신경세포의 전기적인 신호 전달에도 이 칼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신경세포의 전기적인 신호 전달이 원만해야 이 면역세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풍부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흑염소 진액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칼슘이면 뼈 건강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뭐 칼슘 함유량이 높은 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흑염소는 뼈 건강에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뼈는요. 조골세포라고 하는 뼈를 만드는 세포와 파골세포라고 하는 뼈를 부시는 세포 이 두 개가 이제 움직이면서 뼈를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흑염소에 있는 그 중탕 추출액을 시료를 넣고 지켜봤더니 흑염소의 칼슘이 조골세포의 석회와 뼈를 만드는 거는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활성은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뼈에 칼슘이 가서 잘 붙도록 도움은 주면서 뼈가 부셔지는 것은 막아주니까 결과적으로 뼈가 단단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식단 조절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한데요. 열량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하죠. 뭐 매번 식단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지방은 적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고 열량도 낮습니다. 즉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00g당 지방 함유량을 보면은요, 소고기가 20.24%, 돼지고기가 30.8%인데 반해서요, 흑염소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네. 열량 역시 소고기는 254kcal, 돼지고기는 341kcal인데 흑염소는 173kcal밖에 안 되니까 육류치고도 상당히 낮은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살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산모에게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의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명의별록이라는 책에 보면 흑염소 고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흑염소 고기의 성질이 따뜻하고 또 맛이 달고 또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출산 후에 산부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기를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뭐가 있어요? 뭐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 활성산소가 몸속에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항산화제인데 이 흑염소에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E, 토코페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알아서 잘 없애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노화나 또는 당뇨 같은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좋은 게 많네요. 네. 근데 보통 사슴은 이 녹용 뿌리 그죠, 좋아해요. 그러면 그 염소도 뿔에 뭐 영양소가 있을까요? 염소도? 네, 중국 신농 본초경에는 이 염소의 뿔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염소 뿔이 이제 마디마디 쑤시고 시린 산모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신경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네,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알레르기 특이 체질이 있거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또 흑염소가 아까부터 왜 따뜻한 성질이 있는 식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래 자꾸만 열이 많이 나고 아프신 그런 분들은 또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흑염소, 네. 또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설사와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고기로서 하루 권장량은 한 300g 정도고요. 중탕이나 즙의 경우에선 하루 2잔 한 140ml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구입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일단은 국내산 흑염소 방목하고 건강한 풀을 잘 먹고 자랐는지 요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흑염소 도축장이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위생적으로 도축이 됐는지 요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받고 있는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청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혈액 속에 함유된 포도당을 의미하고요. 간의 작용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호르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혈액 내에서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콜라겐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게시판에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희옥 씨 오늘 운동도 하고 즐거우셨죠? 즐거웠고요. 흑염소 그냥 요즘 뭐 먹냐고 그래서 흑염소 먹어 했더니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정말 처음 몰랐어요. 너무 많이 배우고 가요, 지금. 예, 당 관리 잘 하시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와서 그런지 아침에 출근길에는 미세먼지가 좀 덜하다 싶었는데 오늘 뭐 황사가 심하다고요? 네, 올봄 들어 첫 황사라고 그러고요. 또 날이 따뜻해지니까 역시나 또다시 말썽입니다. 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고 오늘도 환기는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